안녕하세요. 일라입니다. 창가의 소녀 토토짱 제4부 이어갈게요. 도모의 학교의 수업. 교실이 진짜 기차로 되어 있어서 다른 학교와 다르다고 생각한 토토짱이 또 한 번 의아해한 것은 교실에 앉는 자리였다. 전의 학교는 누구는 어느 책상, 그 옆에는 누구, 앞에는 누구 하고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달랐다. 어디든지 그날의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매일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토짱은 이리저리 둘러보고 곰곰이 생각한 결과 아침에 토토짱 다음으로 교실에 들어온 여자아이 옆에 앉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기다란 귀가 달린 귀여운 토끼 그림이 있는 점퍼 스커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학교와 다른 것은 이 도모의 학교의 공부 방법이었다. 여느 학교는 첫째 시간이 국어라면 국어를 배우고 둘째 시간이 수학이라면 수학을 배우는 식으로 시간표에 정해진 대로 배우는데 이 학교는 달랐다. 첫째 시간이 시작되자 그날 하루 동안 배울 시간표대로 전 과목의 문제를 선생님이 칠판에 하나 가득 써놓고 자, 아무거나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요. 라고 하였다. 그러면 학생들은 국어가 되든 수학이 되든 자기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짓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글짓기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알콜 램프에 불을 붙여 플라스크에서 물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가 하면 뭔가 폭발시키고 있는 광경은 기차 교실에서나 볼 수 있었다. 이 수업 방법은 상급생이 되면서 학년 따라 그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흥미를 갖는 방법,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개성이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파악되니까 선생님에게 있어서 학생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공부 방법이었다. 또 학생들에게도 좋아하는 학과부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으며 싫어하는 학과라 할지라도 학교 시간이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 부담이 없었다. 따라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나오면 선생님께 여쭤보러 가든가 자기 자리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납득이 갈 때까지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받아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공부였다. 그래서 수업 중에 선생님의 설명을 멍청이 듣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 토토짱네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자습을 할 만큼의 공부가 시작되지 않았으나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먼저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가나다라를 쓰는 아이, 그림을 그리는 아이, 책을 읽는 아이, 그 중에는 체조를 하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토토짱 옆에 앉은 아이는 벌써 영어 알파벳을 쓸 수 있는 듯 노트에 베끼고 있었다. 토토짱은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해서 가슴이 설레어 아직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할 마음 자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고 있는데 토토짱의 뒤에 앉아있던 남자아이가 일어나 공책을 가지고 선생님께 의논하러 칠판 쪽으로 걸어갔다. 선생님은 무엇인가 설명되어 있는 칠판 옆에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던 토토짱은 어리둥절하여 이리저리 살펴보던 것을 멈추고 책상 위에 턱을 개고 지그시 그 아이를 지켜보았다. 그 아이는 다리를 질질 끌며 걸었다. 걸을 때마다 몸이 몹시 흔들렸다. 처음에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바라보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리는 모양이었다. 그 아이가 자기 책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토토짱은 아까처럼 턱을 갠 채 보고 있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는 토토짱을 보고 싱긋 웃어 보였다. 토토짱도 다급하게 빵긋 웃었다. 그 아이가 토토짱의 뒤에 자리에 앉는 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시간이 걸렸다. 토토짱은 얼른 뒤를 돌아보고 그 아이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걷니? 그 아이는 상냥한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무척 영리한 목소리였다. 난 소아마비야. 소아마비? 토토짱은 이때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물었다. 그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래, 소아마비. 다리뿐만이 아니라 손도. 그렇게 말하고 그 아이는 손가락과 손가락이 붙어 구부러진 손을 내밀어 보였다. 토토짱은 그 왼손을 바라보며 닿지 않니?
하고 걱정되는 듯 물어보았다. 그 아이는 잠자코 있었다. 토토짱은 묻지 말아야 했는데 그랬나 싶어서 슬퍼졌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야스야키야. 네 이름은? 토토짱은 그 아이가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가벼워져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토토짱이야. 이렇게 해서 야마모토 야스야키와 토토짱의 교제가 시작됐다. 기차 안은 따스한 햇볕이 비쳐서 더울 정도였다. 누군가가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봄바람이 살며시 기차 안을 스쳐가고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노래하듯 흩날렸다. 토토짱의 도모에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바다에서 나는 것과 산에서 나는 것. 드디어 토토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왔다. 이 바다에서 나는 것과 산에서 나는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건 교장 선생님이 생각해낸 도시락 반찬을 말하는 것이다. 대개는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십시오 라던가 영양이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부탁합니다 라고 했겠지만 교장 선생님은 한마디로 산에서 나는 것과 바다에서 나는 것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아이들의 부모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산은 이를테면 채소라든가 고기. 고기는 산에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나누어 소나 돼지나 닭은 육지에서 살고 있으니까 산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이고 바다라면 생선이라든가 조개, 해조류, 멸치류 등으로서 이런 것을 조린 것을 꼭 도시락 반찬으로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른은 아마 교장 선생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토토짱의 엄마는 감탄했다. 엄마는 바다와 산으로 나누어 준 것만으로도 반찬 걱정을 하지 않으니 이상한 노릇이다. 더욱이 교장 선생님은 바다니 산이니 말하면서 무리하지 말 것, 호사스럽지 말 것을 당부했기 때문에 산은 우엉조림하고 계란말이로 바다는 다랑어 자반이면 됐고 좀 더 간단히 하려면 김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토토짱이 처음 보았을 때 무척이나 부러워 보였던 것처럼 점심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자기들의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바다의 것과 산의 것이 있니? 하고 한 사람씩 물어주는 것이 기뻤다. 그리고 스스로들도 어느 게 바다고 어느 게 산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기막히게 재미있었다. 그러나 어쩌다가 엄마가 바쁘거나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산의 것만이나 바다의 것만인 아이도 있었다. 그럴 때도 그 아이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들여다보고 돌아다니는 교장 선생님 뒤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양손에 남비를 하나씩 들고 따라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이 어느 쪽인가 부족되는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바다 하면 사모님은 바다 냄비에서 생선 묵조림을 2개쯤 그 아이 도시락 뚜껑에 놓아주셨고 또 선생님이 산이라고 하면 다른 쪽 냄비에서 감자볶음을 놓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아이나 싫고 좋은 음식이 없었으며 누구는 반찬이 고급이고 누구는 반찬이 언제나 시시하다라는 생각 없이 다만 바다와 산이 다 갖추어졌다는 데 무엇보다도 흥미를 느껴 서로를 웃고 즐기며 소리도 지르고 했다. 토토짱도 이제 겨우 바다의 것과 산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엄마가 오늘 아침에 급행으로 만들어준 도시락 반찬이 합격일까? 하고 슬그머니 걱정이 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었을 때 토토짱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뻔하여 손을 입으로 막아야 할 만큼 그것은 정말 훌륭한 도시락이었다. 노란색 계란말이, 파란 완두콩, 갈색이 나는 생선조림, 붉은색 명란젓들이 꽃밭 같은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토토짱의 도시락을 들여다보고는 곱구나 라고 말해서 토토짱은 기뻐 얼른 대꾸했다. 엄마는 반찬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갈색이 나는 생선조림을 가리키며 토토짱에게 물었다. 이것은 바다니 산이니? 토토짱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어느 쪽일까 생각했다. 빛깔은 산 같았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은 커다란 목소리로 아이들을 향해서 물었다. 생선조림은 바다와 산 어느 쪽일까? 잠시 생각을 한 뒤에 그들은 산이요! 바다요! 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모두 조용해지자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잘 들어라. 생선조림은 바다란다. 모두들 그제서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선생님, 토토짱이 생선조림을 좀 보아도 돼요? 그러자 교장선생님은 그래 좋아 라고 하니까 전 학생이 하나둘 줄을 지어 토토짱이로 몰려들었다. 생선조림을 먹어본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 설명을 듣자 갑자기 흥미가 생긴 아이, 또는 자기네 집의 생선조림과 토토짱네 생선조림이 어떻게 다른가 보고 싶은 아이들의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생선조림을 보러 온 아이 중에는 냄새를 맡아보는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토토짱은 콧김으로 반찬이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 됐을 정도였다. 그러나 처음 갖는 점심시간은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지만 즐거웠다. 바다의 것, 산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엄마는 바다의 것과 산의 것을 제대로 넣어주었다. 그리고 또 즐거운 것은 엄마의 도시락은 정말 맛이 있다는 것이었다. 잘 씹어 먹어요. 그러나 대개는 이쯤에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이 도모의 학교는 이때 합창을 하는 게 또 달랐다. 교장선생님은 음악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점심을 먹기 전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작곡이 영국인이고 가사만 교장선생님이 지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원래 있던 곡에 선생님이 가사를 바꾸었다라는 것이 옳았다. 원래의 곡은 저 유명한 배를 저어라. Roll your boat. Roll, roll, roll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Mer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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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s but a dream. 이것이 원래 가사인데 교장 선생님이 붙인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잘 씹어라 음식물을 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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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을. 이 노래가 끝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식사에 들어간다. 원래 노래에 만들어 붙인 가사가 꼭 들어맞았다. 그래서 이 학교의 졸업생은 어른이 된 뒤에도 이 노래는 점심을 먹기 전에 부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 정도이다. 교장선생님은 이가 파져서 이 노래를 만든 것인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잘 씹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즐겁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먹으라는 것이다. 모두들은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바다의 것과 산의 것을 먹기 시작했다. 토토짱도 물론 함께했다. 강당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산책. 점심시간이 끝난 뒤 아이들과 함께 교정에서 뛰어다니던 토토짱이 기차 교실에 들어오니까 여자 선생님이 물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오후에는 뭘 하고 싶지? 토토짱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생각해 내려던 참에 모두들 입을 모아 외쳤다. 산책이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럼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고 일어서려니까 모두들 기차 문을 열고 신을 신고 뛰어나갔다. 토토짱은 아빠랑 노키랑 산보를 간 일은 있지만 학교에서 산책을 한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산책은 무척 좋아하니까 토토짱도 서둘러 신을 신었다. 뒤에 한 일이지만 선생님이 아침 첫 시간에 그날 하루 해야 할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 모두들 열심히 해서 오전 중에 다 마치면 대개 그 오후는 산책을 나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학년과 6학년이 모두 같았다. 학교 문을 나오자 아이들은 선생님을 가운데로 하여 작은 냇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냇가 양쪽 기슭에는 바로 며칠 전까지 활짝 피어있던 큰 버들강아지 나무가 쭉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유채꽃밭이 있었다. 지금은 그 냇가도 메워졌고 상점으로 가득 들어서 있는 이 지유가오카가 당시만 해도 거의 밭이었다. 지금 가는 곳은 고온부츠절이야. 토끼 그림이 있는 점퍼와 스커트를 입은 여자아이가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꽃장이었다. 구원부츠 연못에서 뱀을 보았대. 그리고 그 절의 우물 속에 별똥별이 수없이 떨어져 가득 들어있대. 라고 덧붙였다. 모두들 제멋대로 제잘되며 걸어갔다. 하늘은 푸르고 나비는 여기저기 훨훨 날아다녔다. 한 10분쯤 걸어가자 선생님은 발길을 멈추고 노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겨자꽃을 좀 봐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알아? 선생님은 암술과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생들은 모두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그 겨자꽃을 관찰했다. 선생님은 나비들도 꽃을 피게 하는데 한 몫을 한다고 말했다. 정말 나비들은 꽃을 돕는 양 바쁘게 날아다녔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은 걷기 시작했으므로 모두들 관찰을 끝내고 일어서야만 했다.